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달여 만에 다시 500명을 넘었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500명대를 넘겼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수개월간 지속된 거리두기 때문에 피로감이 극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다중 이용 시설에 이제 시간이 연장되거나 해제가 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 새 학기고 새로운 직장에서의 일부 모임이 증가가 되면서 개인 간 접촉 감염에 의해서 지금 확산세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지금 일주일간 평균 발생 환자 수가 계속해서 400명대를 유지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증가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지금과 같은 방역의 수칙이라면 저는 당연히 는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12월에 1월에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분명히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식당이나 이런 곳을 가보시게 되면 거리두기라든지 칸막이 같은 기본적인 수칙이 상당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감염이 많이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식사를 할 때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정부에서 방역 수칙을 정할 때 거리두기뿐 아니라 저는 항상 그 식당에는 칸막이를 이제 앞으로 좀 꼭 상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올해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까지 장기전을 대비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새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누적 확진자의 합계를 보니까요, 이번 주에 10만 명을 벌써 네.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느는데 지금 석 달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증거 같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가을까지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가을 이후에 단계 완화가 되고 겨울에 들어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증가가 됐고 수도권에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일부 지방에서 발생한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었고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이 지금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2,500만 명의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별한 방역 대책이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은 이 상태에서 더 확산이 될 염려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 수도권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비수도권까지 계속해서 감염이 지금 확산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충청과 또 강원 지역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음식점 또 종교시설 등을 통한 감염 사례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조금 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을 거야. 네. 뭐 걸리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피로감이 누적된 겁니다. 특히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다가 단계 완화가 되면서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죠. 그러면서 또 모임을 통해서 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들고, 말씀드린 식당, 음식점을 통한 감염이 가장 쉽게 됩니다. 네. 우리가 거리두기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분뿐 아니라 칸막이가 천정까지 돼 있질 않고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을 하게 되죠. 말을 하면서 비말이 튀고 그 비말이 공기 중에 떠 있다가 옆 테이블까지 갈 수 있고요. 지금 벌써 조금씩 낮에는 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을 실내에 킬 수밖에 없게 되고 에어컨 바람에 의해서 그 방에 있던 분들은 다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식당이나 주점과 같이 마스크를 쓸 수 없고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역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식당 감염이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특히 대전의 한 횟집에서 시작된 감염으로 확진자가 지금 12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12명 모두가 2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동력이 좋은 20대라는 점에서 좀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네. 네. 20대 같은 경우는 사실 무증상 감염이 많게는 80%까지 됩니다. 최근에 국내에 발표 변이 바이러스조차도 젊은 층에서 20, 30대는 40%가 무증상 감염입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이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증상이 없지만 호흡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바이러스가 나갑니다. 코에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있지만 최근 연구에 목에, 입안에도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그런 세포가 많아서 비말로도 나오고 숨을 쉴 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4명까지만
식사가 가능하죠. 칸막이가 있고 독립된 공간이면 4명만 전염이 되겠지만 이것이 개방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 방에 있는 분들은 다 감염이 되고 증상이 없는 분이 또 집에 가서 가족을 감염시키면서 N차 감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식당에서는 좀 특별히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부도 최근 확산세에 좀 우려를 나타내면서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이었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나온 정부의 입장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는 4월 7일은 재보궐선거일입니다. 4월에는 부활절, 라마단 등 큰 종교 행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방역에는 불안한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방역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4월 1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주간 평균 400명대 확진자로 거리두기가 2.5단계 수준인데 정부의 조치가 좀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지난 겨울엔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5인 집합 모임 금지가 효과를 봤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어떤 피로감 누적 때문에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갈 때도 여러 명이 가서 테이블을 나누어서 앉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고 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옆에 사람이 말을 하니까 더 크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말이 계속 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는 조금 제일 걱정하는 면이 그 면이거든요. 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직장인들이 식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이나 저녁 때 나가게 되면 식당에서 사람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역 대책을 2.5단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런 2.5단계가 되더라도 지금 세분화해서 방역 수칙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런 개인적 접촉 감염,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중 이용 시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장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더라도 그런 곳은 단체로 선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도권에서는 개인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SK 핸드볼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이 젊었기 때문에 약간 감기 증상이 있다 보니까 감기라고 생각을 해서 진단 시기를 놓쳐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죠.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은 그분도 아마 검사를 하셨겠지만 정부에서는 꼭 PCR 검사를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PCR 검사를 받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다는 걸 좀 정부에서 인지를 하시고 해외처럼 우리도 본인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꼭 마련해 달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지자체별로는 또 PCR 검사를 선제 검사를 폭넓게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그나마 조금 확진자를 특히 무증상 감염자를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가진단 검사 키트가 확진자를 좀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자, 이번 정부의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저희가 계속 식당 얘기를 했지만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또 유증상자 출입 제한 등 출입자를 좀 관리 강화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실효성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발열 체크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발열이 나는 경우는 소수입니다. 무증상이 40%, 그다음에 기침이나 대부분 그런 호흡기 증상이 더 많기 때문에 발열 체크로는 많은 분을 찾아낼 수 없고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유증상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콧물이 조금 나거나 목이 아플 때 얘기를 안 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걸 밝혀낼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식당이 들어올 때 검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정말로 방역을 수칙을 지키겠다면 식당 자체에서 그런 검사까지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유증상자 출입 제한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예,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실내 소독이라든지 거리두기 이런 것을 조금 철저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다라는 학교도 말씀이시죠? 마찬가지로 네. 열이 나지 않는 경우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냥 정상이라고 그렇죠. 표시를 하게 되면 예. 아무도 검사의 그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봄철이 됐는데요. 뭐 벚꽃 축제나 이런 축제들이 많이 취소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들이를 가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봄철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좀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가 좀 개인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네. 단체로 가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체로 뭐 전세 버스로 가시는 경우에는 버스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고요. 가능하면 창문을 열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도 스쿨버스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고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방역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그분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가족끼리 소수로 가는 게 가장 좋겠고요. 지인이나 친구가 차로 가게 되면은 차 안에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고요. 식사 때는 가능하면 대화를 하지 말고 가볍게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최대한 빨리 드시고 나서 마스크 착용 후에 우리가 대화를 해주시고요. 벚꽃이나 이런 어떤 그런 곳 사진을 찍을 때는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그냥 기념으로 마스크 쓰고 사진을 찍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당마다 사실 주의사항이 써 있거든요. 그런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참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백신 접종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상황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1.4%, 1.5% 정도 네. 접종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첫 발자국을 띈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 중요하죠. 지금 조금 일부에서는 이제 뭐 부작용도 보고가 되고 있고 또 혈전 문제 등에 의해서 불안감도 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천천히 이제 접종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관건은 백신의 수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자국 내 생산을 하고 있고 자국 내 수출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5월 정도면 전 인구가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접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나라는 지금 백신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내도 2분기에 원래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가 너무 좀 아직까지 확정된 날짜가 되어 있지 않고 얀센 같은 경우도 지금 50만 명 분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34만 분 정도, 화이자가 원래 들어오고자 하는 것이 이번 24일 날 25만 명, 31일 날 25만 명 분 들어오고요. 아마 75세 분이 364만 명 정도가 될 텐데 화이자 백신으로 그분들까지는 접종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 초도 물량이 정확히 설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접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가 말씀하고 계획하신 대로 2분기 내에 어느 정도 백신이 들어올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발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일에 2분기에 접종을 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3분기에 더 많은 양을 한 번에 수급을 해서 접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2분기까지는 우리가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 방역이 느슨해진 분이 벌써 있습니다. 나는 감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스크를 잘 안 쓰거나 모임을 갖게 되는데 지금 접종한 분 중에 많은 분들은 본인이 일부 감염이 되지 않지만 감염도 분명히 될 수 있고요. 무증상 감염 차단이나 타인에 대한 감염은 분명히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계속해서 좀 주의해야 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방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기타 변이 바이러스다라고 나오는 등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이런 확산세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기존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힘을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도 영국발 변이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백신이 효과가 있습니다만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접종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0.4%밖에 막지를 못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브라질에서 생기고 있는 변이는 지금 브라질뿐 아니라 주변 국가로 확산세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이 상당히 많이 된 국가에 거의 3분의 1이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많은 확진자가 새로 생기고 있다는 예. 거죠. 이스라엘,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20-30% 가까이 접종을 했고 이스라엘도 70% 가까이가 1회 접종을 했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이 백신 자체가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 중인 뭐 치료제라든지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회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변이 바이러스를 최대한 막아야 되고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생기게 되면 이 백신 자체를 새로 접종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기존의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고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백신 접종은 지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방역 수칙을 통해서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접촉 감염을 막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그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잠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무증상자였던 네.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발열 없이 기침만 호소하는 경증 환자도 전체 5분의 1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자, 이렇게 무증상이 많을 경우에 확진자 찾아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무증상자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본인이 못 느끼는 거죠.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발에 노출된 경우에 젊은 층에서 면역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제 무증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스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일부만 들어오기 때문에 몸에서 준비된 면역 반응이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때문에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30~40%는 무증상 감염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조차도. 그러면 우리가 나는 증상이 없지만 감염을 시키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국내도 지금 줄지 않고 있고 이 변이 바이러스 결과를 보시지만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는 젊은 층을 공격을 하고 있고 기존의 젊은 층들이 해외에서는 입원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은 젊은 층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시고 젊은 층에서도 각별히 방역 수칙을 지키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